여보, 우리가 대출 받아서 집을 샀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빨리 대출 갚아버리자고. 대출 기간 길게 잡으면 게을러진다니까. 대출 기간 짧게 잡고 부지런히 원금 상환하고 그렇게 빨리 상환해버리자. 여보, 내 말 듣고 있는 거지? 우린 할 수 있다! 파이팅!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뱅크몰TV의 사연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자, 보통 대출로 집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출 상환 계획을 짧게 잡으려고 합니다. 자, 물론 그렇게 해서 대출을 빨리 갚으면 너무 좋죠. 자, 하지만 담보대출은 신청 금액이 억 단위이기 때문에 대출 기간을 너무 짧게 하면 한두 달 정도는 납부할 수 있겠지만 점점 월 납입 금액을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은 담보대출을 받아보거나 주택을 구매하거나 그런 경험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소득 대비해서 무리하게 납부 금액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렇게 순간적인 판단으로 대출 기간을 짧게 받았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무리해가면서 상환을 해야 될까요? 자, 만에 하나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연체를 하게 되면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질 수 있는데 말이죠. 자, 실제 매달 납부하는 원리금이 부담됐던 A씨는 어떻게 방법을 찾았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 A씨는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구매했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대출 신청할 때 대출 기간을 짧게 할수록 매달 원금을 더 많이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서로 맞벌이에 안정적인 직장이라 젊을 때 빨리 대출을 갚자라고 서로 상의 끝에 3억이란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 기간을 10년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매달 열심히 갚아 나갔죠. 자, 신혼이라 돈이 들어갈 곳이 많아 가끔 버겁기도 했지만 서로 아껴서 연체 없이 상환해 왔습니다. 자, 매달 납부하는 원금 이자 합산 금액이 3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여유 있는 생활은 못했고 별도 적금을 가입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자,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되고 얼마 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기가 태어납니다. 자, 하지만 육아를 위해서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면서 고정소득이 줄어들게 되었고 아기가 태어난 후 지출이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버티다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자, 은행에 전화해서 상환 기간을 늘리고 싶다고 요청을 하였지만 상환 기간만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자,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상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변경하면서 대출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고 자, 그렇게 알아보다 뱅크몰을 만나게 됩니다. 자, 처음 3억을 받았지만 1년 반 동안 약 4,500만 원을 갚은 상황이라 남은 금액 2억 5,500만 원만 변경하면 되었고 대출 기간을 최대 35년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설정하다 보니 월 납입 금액을 약 100만 원 정도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 물론 이것도 3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대출을 갚는다고 보유 현금은 너무 부족했고 혹시를 대비해 적금도 여유 있게 가입을 하고 싶어 조금 더 납부 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던 차 이자만 내는 방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언뜻 듣기로 언제부턴가 이자만 내는 대출은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3년 정도는 이자만 납부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렇게 매달 약 63만 원의 이자만 납부하게 되었고 그동안 못했던 여유자금도 매월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월 납입 금액도 5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로 이자만 내는 대출은 어렵다고 알고 계신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누구나 거치기간 1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거치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자, 거치기간 3년이라는 것은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 3년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누구나 1년 초과되는 기간도 금리만 올리면 설정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일정 자격 조건에 들어오는 분들만 예전과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그 자격 조건이 뭐냐고요? 첫째, 실소득 증빙이 돼야 합니다. 실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혹은 카드 사용 금액 등으로 소득을 대체해서 진행하는 분들은 아쉽게도 거치기간은 1년이 최대입니다. 둘째, LTV, 즉 대출받으려는 금액이 주택 시세의 60% 이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자, 하지만 보통 수도권의 경우는 대부분이 규제 지역이라 애초에 40%에서 50%밖에 담보대출이 안 되고요. 비규제 지역도 60% 초과로 받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조건은 대부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셋째,
매매잔금 대출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 매매잔금 대출은 무조건 1년으로 제한됩니다. 자, 위에 말씀드린 A씨는 기존에 있는 대출을 갈아타는 목적으로 받은 대출이기 때문에 3년까지 가능했지만 주택을 구매하면서 받는 경우에는 1년으로 제한이 되니 꼭 알고 계세요. 자, 넷째! 까지 있으면 조건이 너무 많겠죠. 자, 위에 말씀드린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을 1년 초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충족이 안 되더라도 1년 정도는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활용해 보실 수 있겠죠. 자, 물론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어 아예 불가능한 은행도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은 위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사용기간이 생각만큼 짧지 않습니다. 자, 사람이 살면서 처음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죠. 자, 사업을 한다거나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등등 여러 이유로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납입하는 월 납입 금액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 왔다면 대출 기간을 더 늘리거나 거치 기간을 설정해서 월 납입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지 방법을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대출 당연히 빠르게 상환하면 좋죠. 하지만 처음에 너무 의욕적으로 시작하셨다가 중간에 연체라도 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질 수 있으니 항상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사연하고 제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부탁드리는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